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일본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군요. 미국 정부가 일본 식품의 방사성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늘렸습니다. 예. 어제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이 지난 9일에 일본 내 출하 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기존의 8개 현에서 14개 현으로 늘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일부 어패류하고 성게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도 같이 첨부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도 출하를 못하게 한 품목인데 그거를 미국이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뭐 별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뭐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9일에 있었던 조치를 16일이 지나서야 발표한 것 이것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전에 한국의 수입 금지 확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항의했었다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다가 살짝 게재하고 만 것 이것은 사실상의 은폐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 정부는 8개 현 수입 금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예. 네, 미국은 14개 현으로 늘렸다는 소식이군요. 예. 자, 미국 공화당 의원이 무려 21시간 19분 동안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이것을 막기 위해서 21시간 19분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상원에서 마라톤 연설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인데요. 예. 다음번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오바마 케어 예산을 빼고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거를 상원으로 보냈는데 예.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원이 오바마 케어 예산 그걸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크루즈 의원이 나홀로 시위를 한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를 한 건데요. 필리버스터는 원래 시간 제한이 없는 건데 이번에는 미리 합의된 포기할 시한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까지 연설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더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예. 필리버스터 최고 기록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957년에 네. 톰 서먼드라는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은 그 최고 기록에서 한 3시간 정도 못 미치는 시간 동안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2008년도 해고당할 당시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7시간을 진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7시간 하고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 화장실도 가면 안 되니까 21시간 동안 이번에도 화장실에 안 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네. 자,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겁니까? 크루즈 의원은 티파티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우단체 소속의 의원이라서 네. 이 오바마 케어 같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화당이 계속 오바마 케어를 뺀 예산안을 고집할 경우에 예산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연방정부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도 이렇게 크루즈 의원 같은 강경한 입장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네,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오바마 케어 예산을 다시 넣은 예산안을 늦어도 28일까지는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그걸 다시 하원으로 넘길 건데 하원이 그걸 그대로 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오바마 케어 예산을 다시 빼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늦어지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맞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 그리고 백악관 사이의 기싸움 또 물밑 협상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뉴욕타임스 칼럼에다가
공화당은 미친 정당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연설하는 이런 광적인 모습이 국민 여론에 과연 좋은 인상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네. 광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혹시 이제 불법이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는 네,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강진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군요. 그저께 낮에 파키스탄 남서부의 아와란이라는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맘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서 사망자가 30-40명 정도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이게 구조 작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327명으로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인구가 드문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진흙집에서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 흙집 수백 채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집 아래에 깔려 있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2005년 대지진으로 8만 명가량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사망자 수가 많이 적지만 그래도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섬이 하나 생겼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예, 이번 지진 후에 파키스탄 남부의 과다르라는 항구 도시 앞바다에 네. 섬처럼 보이는 땅덩어리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높이가 9m, 또 길이는 100m 정도 되는데요. 지진의 영향으로 지표면이 솟아올랐다라는 설명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진흙과 모래가 분출되면서 진흙 화산 현상이라는 게 나왔고 네. 곧 없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1968년에도 지진 후에 이런 섬이 나타났다가 1년 만에 사라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월가의 큰 손이 북한에 투자를 하라 이런 권유를 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퀀텀 펀드의 짐 로저스 회장, 미국 월가의 아주 대표적인 큰손인데요. 미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익을 거둘 신흥시장으로 북한을 꼽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네. 로저스 회장은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된다면 미얀마나 북한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시아 나라들에서 보기 드문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워낙 투자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해외 경제 매체들이 이 발언을 주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짐 로저스가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북한 동전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금화를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언도 그런 북한 붕괴론의 맥락에서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 민주화와 개방을 하고 있는 미얀마하고 같이 묶은 것을 보면 붕괴론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발언의 근거가 뭔지 좀 추가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국과 만남을 또 갖기로 했다는군요. 육자회담 북한 쪽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하고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던 스티븐 보주어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가하는 북한과 미국의 반관반민회의 1.5트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반관반민회의가 독일 베를린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한 주 간격으로 연속으로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리용호 부상 외에도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 그리고 장일훈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반관 반민이라고 하셨는데 북한 쪽에서는 다 관 소속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관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은 과거에는 관에 있다가 지금은 민간이 된 사람들만 참석합니다. 예. 보주어스 말고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또 다른 주역이었던 조엘 위트라는 사람 또 CIA하고 국무부에서 최고의 북한 분석관이었던 밥 칼린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행동이 우선 있고 나서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직 관리들을 내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북한은 관이 나오고 반면에 미국은 민이 나오는 이상한 반관반민 회의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대화하고 대체로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라서 진지한 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북핵 관련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읽어야 될까요? 예, 안 좋은 소식하고 또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북한 핵 문제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는 조짐이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추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중국 쪽 전문가의 말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반대로 중국에서 열렸던 방관 반민회의라든지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베를린, 런던 이런 회의들은 그나마 대화의 끈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예. 뭐 분위기상으로 보면 앞으로 뭔가 좀 진척이 있겠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북미 양국 정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은 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